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도 여러분들 계좌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을 기점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 한번 지수를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0.8% 상승해서 2152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750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순매수세로 지난주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좋은 흐름으로 마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실적 발표거든요. 7월 7일 화요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잠정 실적 발표라는 것은 각 사업 부분별 실적들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고,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나, 이 정도 선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적보다 조금 더 선방을 한다면 주가의 흐름은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참조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매출은 약 5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6조 2천억에서 6조 3천억 사이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 화요일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미국의 마이크론 기업처럼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온다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카카오하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죠. 우선주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 살펴보면 네이버, SK텔레콤,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를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려놓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에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이 더욱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 좌측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D램, 그리고 우측은 낸드 플래시인데, 지난 1분기 점유율이 54.7%로 나와 있죠. 54.7포인트나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3.8% 증가한 수치거든요. 지난해 점유율은 50.9%였고 올해 1분기는 54.7%로 상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1.7% 증가한 수치거든요. 지난해에는 42.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는 것은 판매량은 부진했어도 그 부진한 판매량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 2분기라든지 나아가서는 3분기 모두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호전적으로 나온다면 반도체 매출도 더욱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화요일날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번 저와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더욱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는데, 목요일날 종료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테슬라가 무려 7.95%나 큰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1208달러에 장을 마쳤는데, 정확하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900달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시점의 주가를 살펴보니 약 30%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상승했나 한번 살펴보니, 테슬라가 지난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죠. 기대 이상 잘 팔렸다, 이런 멘트와 함께 좋은 실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 금요일날 테슬라와 관련된 업종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죠. 삼성 SDI,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하지 않지만 주가는 약 2.56%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약 2.2% 상승해서 50만원을 다시 넘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냐 납품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것에 중점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도 시장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추월했거든요.
완성차 업체만 놓고 시가총액을 비교해 볼 때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앞질렀죠.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와 도요타의 주가 흐름의 차이인데 6월 초를 기점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더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시장은 이제 초입 단계란 말이에요. 테슬라의 주가가 $1200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향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더 커지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의 주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약 36만 대였거든요. 반면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대가 넘었어요. 판매 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판매 실적은 도요타, BMW, 폭스바겐 그 외 여러가지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장 잠재력까지 고려가 되고 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테슬라와 관련된 업종들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국내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상반기 수입차 3위로 등극을 했거든요. 1위가 벤츠 E클래스, 2위가 BMW 5시리즈였고 테슬라 모델 3가 상반기에 국내 수입차 3위로 등극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테슬라와 관련된 업종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테슬라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테슬라를 포함해서 BMW도 있고 현대기아차도 있죠.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있죠. 삼성 SDI라든지 LG화,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있고 여기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어지는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같이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비교적 고점인 것 같고 움직임이 조금 느리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수도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느리고 천천히 가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하고 조금 더 움직임과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전기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가 있다면 그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보고 이런 기업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 이런 소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런 기업에 투자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해요. 그리고 그 전기차에 사용되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전망도 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가 2025년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 근거 중에 하나가 5년 뒤에 전기차가 1200만 대가 팔린다면 세계 배터리 시장은 약 182조 원으로 크게 성장이 되는데 이 수치는 169조인 메모리 반도체 수치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물론 정말 2025년에 세계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를 추월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기차 배터리 이와 관련된 업종과 시장성을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화요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도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